불길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를 덮쳤습니다.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하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 4시 반. 붉은 화염이 창문 밖으로 맹렬하게 뻗어나옵니다.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50살 여성 김모 씨 등 모두 29명이 숨지고 26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 2곳으로 이송. 전국에서는 매년 방관하세 무려 약 5만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이 화재로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치유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상을 입는다. 방송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특집 방송을 내보낸다. 그리고 항상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은 단골 소재이다. 스프링클러가 있을 경우에, 작동을 했을 경우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게 통계적으로 약 95% 이상에 달하고 있거든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이 플러시 헤드이다. 평상시 모양은 지름 약 2cm에 길이 5cm의 작은 원통형이다. 헤드 아래의 이 둥근 가멸 금속판이 열을 감지하는 가멸부다. 이 가멸부는 평소 헤드 상부에 단단히 조립되어 있다가 특별한 메커니즘에 의해 개방돼 아래로 이탈한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된다는 게 바로 이것이다. 현장에 설치된 헤드는 화재 시 열기를 감지하는 가멸판이 달린 하부의 가멸부만 약 5mm 정도 노출시키고 덮개로 덮는다. 모든 건축물의 천정에는 소방용수 배관들이 뻗어 있고 끝단마다에 플러시 헤드가 연결되어 있다. 헤드는 평소 자신의 조립 하중으로 생긴 시트 밀폐력으로 위쪽의 수압을 막고 있다. 아파트나 사무실에 불이 나면 열기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천정 부근의 상층 공기부터 뜨겁게 달아오른다. 불이 커지고 열기가 강해지면 수분이나 10분 내외에 천정의 상층 공기는 100도, 200도 그 이상으로 뜨거워진다. 동시에 천정에 장착된 헤드도 아래 가멸부가 천정의 열기를 흡수해 뜨겁게 달아오른다. 보통 주거 천정에는 작동온도 72도짜리 헤드가 설치된다. 헤드 가멸부 아래쪽의 중앙 내부에는 72도 내외에서 녹도록 합금된 납퓨즈가 조립되어 있다. 이 납퓨즈는 고체 형태로 조립돼 평상시에는 헤드의 조립 하중을 형성하고 있다가 화재 발생 시에는 작동 온도에 맞춰 녹아내리는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천정의 열기를 흡수한 납퓨즈가 녹기 시작하면 그만큼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꽉 잠겨있던 헤드의 조립 하중도 느슨하게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가멸부 뭉치가 아래로 조금씩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초 후 납퓨즈가 완전히 녹아 방울로 떨어지면 순식간에 가멸부 뭉치가 통째로 아래로 이탈하면서 즉 완전히 터져 막고 있던 소방용수가 뿜어져 나온다. 이처럼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에 물을 뿌려서 불의 확산을 확실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귀한 인명을 구하고 생존을 위해 탈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벌어준다. 이러면 사실은 스프링클러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사실 모든 어떤 소방에 관련된 안전설비 중에 딱 하나만을 해라라고 한다면 스프링클러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것이 설비라는 것들은 사실 국제적으로 대부분 다 인정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대형 화재만 나면 방송들은 스프링클러가 없었거나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개탄해마지 않는다. 왜 작동되지 않았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아무도 정확한 진짜 원인을 말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내 집이나 사무실 천장에 달려있는 모든 헤드가 진짜 불이 났을 때 당연히 잘 작동돼 물을 뿜어줄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헤드가 당국의 인증과 시험을 통과했다는 KC 필증을 달고 있기에 그리 생각한다. 그리고 또 당국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시험하고 승인할 때는 적어도 실제 화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또 당연히 소방용수관을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헤드가 정상적으로 물을 잘 뿜어주는 것까지 확인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한 믿음이다. 그런데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제로 소방용수를 연결시킨 상태에서
정말로 물을 뿜어내는지 여부를 시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만약 당국의 KC 필증을 달고 설치된 헤드에다 소방용수관을 연결하고 가멸부 이탈 시험을 하면 설마 우리 기대와 달리 물을 뿜어내지 못한단 말인가? 놀랍게도 그렇다. 얼마 전 영국 런던의 20층 아파트가 통째로 불에 탔을 때 한 화재 전문가가 우리나라의 스프링클러 헤드 작동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지만 아무도 그 말뜻에 주목하지 않았다. 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들 중에서도요, 이런 유지관리 상태가 안 좋아서 펌프라든지 헤드라든지 이런 구성품의 문제, 이런 것들로 사실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헤드 구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단다. 즉 헤드 자체에 문제가 있어 실제 불이 났을 때 물을 뿜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다. 설마 잠을 자는 내 집의 내 머리 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마 오피스텔, 원룸, 병실, 그리고 사무실과 공장, 창고 등에 설치한 그 많은 헤드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중형 아파트 하나에만 약 15개의 헤드가 설치된다. 이렇게 현재 전국에 약 수십억 개가 설치된 링 타입의 헤드에다 소방용수를 연결시키고 실제 화재 여건에서 가멸부가 어떻게 개방되고 터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용 캐비넷을 만들었다. 실제 건물의 평균 수압인 0.35 메가파스칼로 물을 공급했다. 캐비넷 내부에는 공기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매달고 헤드 감열판에도 센서를 붙여 감열판이 내부 열기를 흡수해 어떻게 달아오르는지 PC 모니터로 관찰했다. 이후 공업용 열풍기로 캐비넷 내부에 열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캐비넷 내부는 곧 실제 불이 난 방이나 거실처럼 뜨거워져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 공기 108도, 헤드 71도. 내부 온도가 120도를 육박할 무렵에 헤드 가멸부 온도도 70도로 뜨거워졌다. 열풍기 가열 후 약 4, 5분 무렵에 가멸판 온도가 72도를 넘었고 잠시 후에 가멸부 아래로 내부의 납퓨즈가 녹아 방울 모양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헤드의 조립하중이 풀어진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헤드라면 이제 곧 가멸부가 이탈하고 물이 터져 나와야 한다. 그런데 가멸부의 한쪽만 삐딱하게 내려오는가 싶더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또 웬일인가? 팍 터지지 않고 대신 물만 찔끔찔끔 새어나왔다. 이러다 혹 터질지 몰라 더 지켜봤으나 삐딱하게 내려온 가멸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물만 계속 새어나왔다. PC 모니터에 나타난 까만 선의 헤드 가멸부의 온도 그래프가 방금 전의 72도에서 20도 아래 상온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다. 72도까지 달궈져 막 녹기 시작했던 가멸부의 납표지가 찔끔찔끔 새어나온 물에 곧바로 식어버렸다는 이 얘기다. 치명적이다. 즉 가멸판 뭉치 아래 납성분의 판막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가멸판 뭉치도 0.1mm, 0.2mm씩 따라 내려오는데 이때 수도관과 가멸판 뭉치 사이가 그만큼씩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압력을 가진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다. 납표주가 계속 녹아야 조립하중이 충분히 풀어지고 가멸부가 이탈할 텐데 미리 찔끔찔끔 새어나온 물 때문에 가멸부와 납표주가 도로 냉각되어 버린 것이다. 물을 뿌려주지 못했으니 캐비넷 안의 공기 온도는 계속 올라갔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기에 불이 계속 번져 불구덩이가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혹시 그럼 화재 현장이 더 뜨거워지면 그때라도 이 헤드가 터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화재 현장이 폐허가 될 때까지 계속 물이 새어나와 가멸불을 식힐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구하라고 달아놓은 헤드가 불은 끄지 못하고 자신만 보호하는 꼴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 시험하며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했고 가멸부가 삐딱하게 틀어져 이탈하지 못한 형태로 끝났다. 이런 타입의 헤드는 국내 3개 회사가 생산한다. 그리고 이들 헤드가 약 15년 전부터 전국의 80~90%의 건축 현장에 설치되었고 지금도 설치되고 있다.
즉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중 약 15년 전부터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나 고급 오피스 빌딩을 포함해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건물 거의 모두 이와 같은 헤드가 설치됐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물이 찔끔찔끔 나와 납퓨즈를 시키는 것을 소방학계 용어로 콜드 솔더링이라고 한다. 납을 식혀버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콜드 솔더링을 일으키는 헤드들은 모두 KC라는 인증마크를 달고 있다. KC는 코리아 서티피케이션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가의 법정 인증 제도가 단일화된 것이다. 그 이전엔 헤드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약자인 KFI 마크를 달고 설치됐다. 그렇다면 실제 화재 현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고 팍 터지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부터 시험할 이 헤드는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외양은 앞에서 콜드 솔더링을 일으킨 헤드와 비슷하지만 내부의 작동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앞의 것은 링 타입 헤드, 이번에는 볼 타입의 헤드이다. 캐비넷 천정부에 볼 타입 헤드를 설치하고 앞의 시험과 똑같은 0.35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진 소방용수 배관을 연결했다. 공업용 열풍기로 내부를 실제 화재 현장처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앞의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기온도가 120도를 넘어서자 이 헤드 가멸부의 온도도 72도까지 달궈졌다. 그러자 가멸금속판 바로 아래 부착된 납퓨즈가 녹기 시작해 방울 모양으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어 헤드 하단부 가멸부 뭉치가 균등하게 아래로 하강하는가 싶더니 순간적으로 팍 터졌다. 쏟아진 소방수가 헤드 상부에서 가멸부를 밀고 내려온 스프링 뭉치에 부딪혀 넓게 퍼졌다. 가멸부가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게 너무 빨라 어떤 모습으로 이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고속 촬영 장비를 더하고 다시 시험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조명을 더해 1초당 4,000장으로 촬영한 초고속 화면으로 보겠다. 작동온도 72도 부근에서 납퓨즈가 녹기 시작해 방울로 떨어지고 몇 초가 지나지 않아 헤드 하단부의 가멸부 뭉치가 마치 쑥 소리라도 내듯이 균등하게 하강하면서 완벽하게 이탈했고 뒤이어 바로 소방수가 쏟아져 내렸다. 다시 보면 가멸부 위쪽으로 가멸부를 순간적으로 균등하게 이탈시켰던 8개의 강철볼들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역시 가멸부가 균등하게 쑥 하강 이탈하는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그동안 스프링클러 헤드가 당연히 터질 것으로 기대만 했지 정작 화마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설치하는 헤드가 어떻게 터지는지 눈이나 화면으로 본 기억이 거의 없다. 방송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 안 한다 멘트만 있었지 정상 작동의 화면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전국의 90%에 설치된 한국의 대부분의 헤드가 앞에서 본 것처럼 콜드 솔더링 현상으로 제대로 터지지 않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화재의 초기에 헤드가 이렇게 정확히 작동하기만 한다면 이미 불이 번진 다음에 현장의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시민을 구하려다 아까운 생명을 잃는 소방관들의 희생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소방용수를 연결하지도 않은 가운데 무슨 시험을 하고 KC 필증을 내주는지 매우 궁금하다. KC 인증을 발급하는 한국소방기술연구원의 헤드 승인 시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감도 시험인데 이것은 쇠통 안을 135도로 미리 뜨겁게 달궈 놓은 다음 헤드만을 장착해 놓고 약 24초 안에 가멸부가 이탈되면 합격이라고 검사하는 것이다. 즉 가멸부의 납퓨즈가 작동온도 72도 혹은 105도에 녹는 것만 보는 것이다. 납퓨즈가 녹는다면 가멸부가 이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쇠통 안의 시험도 헤드에 소방용수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화재 현장에서
콜드 솔더링 현상을 일으키는 불량 헤드를 걸러낼 수 없다. 고작 납 표주가 제 시간에 녹는 것만 확인할 뿐이다. 두 번째, 수조 안에서의 탈락 시험. 즉 물을 65도까지 뜨겁게 끓인 수조 안에 헤드를 집어넣은 다음 72도까지 더 끓인 뒤 규정 시간 안에 가멸부가 이탈하면 합격이라는 것이다. 투명한 수조에서 가멸부가 아래로 이탈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조 시험은 마치 시험 헤드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도 고작 위의 쇠통시험처럼 납표주가 제 시간에 녹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시험 역시 시험 헤드에 소방용수관을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콜드 솔더링 헤드를 걸러낼 수 없다. 그런데 이 시험이 더 고약한 것은 72도까지 끓인 뜨거운 물 속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즉 소방용수관을 연결한다 해도 찔끔찔끔 새어나온 물이 가멸부를 냉각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헤드를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물의 양이 워낙 많은 탓에 조금 새어나온 찬물은 금방 72도로 뜨거워질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멸부를 냉각시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없는 시험 조건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당국의 시험 방법들은 실제 화재 현장의 열기 속에서 어처구니 없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콜드 솔더링 헤드를 걸러내기에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헤드의 정상 터짐 작동을 막는 치명적인 콜드 솔더링 현상은 이 형식의 헤드 내부 구조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립하중이 균등하게 풀리지 않고 한쪽부터 가멸부가 이탈하는 원인과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콜드 솔더링 헤드는 평상시 소방용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립하중을 생성시켰다가 화재 시 가멸부를 이탈시키는 부품으로 바로 이 한쪽이 트인 동그란 철심 링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립된 모양을 보자면 이 철심 링은 강제로 벌어진 상태로 헤드 내부의 원형 턱에 걸려있게 된다. 그러다 헤드 가멸부 온도가 72도로 오르고 맨 아래 납표주가 녹아내리는 초기에 그만큼 조립하중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잔뜩 벌어져 있던 철심링이 오므러들기 시작한다. 이때 철심링은 잔뜩 벌려져 있던 쪽부터 안쪽으로 오므러들기 시작하는데 이 영향으로 바로 그쪽의 가멸부가 먼저 아래로 이탈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한쪽의 가멸부부터 먼저 삐딱하게 이탈한다는 얘기인데 이때 생긴 그 작은 틈으로 수압을 가진 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바람에 한창 녹고 있는 납표주를 도로 냉각시켜버리는 콜드 솔더링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만약 납표주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물이 새지만 않는다면 비록 처음엔 한쪽부터 삐딱하게 이탈하더라도 계속 더 뜨거워지면 다른 쪽까지 나중에라도 이탈할지 모른다. 즉 현재 KC 인증마크를 내주는 당국이 하는 승인시험이 바로 소방용수관을 연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위와 같은 콜드 솔더링 헤드들이 KC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터지는 본 헤드의 작동 원리와 구조를 살펴본다. 본 헤드는 8개의 강철볼을 균등한 간격으로 탑재한 이 원반형 부품으로 강력한 조립하중을 만들어낸다. 즉 8개의 강철볼은 각각 360도의 둥근 원반 아래 45도 간격으로 균등하게 만들어진 8개의 하우스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채 헤드 상부의 턱에 걸려있는 구조이다. 그러다 화재 초기에 가멸부 아래의 납표주가 72도에 녹기 시작하고 조립하중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 8개의 강철볼은 가멸부의 분해 하중을 360도로 균등하게 분산시켜준다. 바로 이 때문에 가멸부가 균등하게 하강 이탈할 수 있도록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본 헤드는 평상시에 헤드 상부의 단단한 조립하중으로 걸려있을 때에도 8개의 강철볼마다 헤드 상부와 각각 3개의 지탱점을 가지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진 등으로 생긴 충격은 물론 시공상의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애꿎은 물난리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이
헤드 본래의 성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다. 본 헤드는 또 헤드 상부에 눌려있던 살수판도 고장력 스프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멸부 하강 이탈이 시작될 때 이중으로 가멸부를 아래로 밀어주어 균등하고 신속한 이탈을 보장하고 있다. 화재 초기에 터지지 않아 불이 번지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하는 헤드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 아니, 이런 헤드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이런 콜드 솔더링 헤드의 설치를 방관하면서 무조건 화재 예방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